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온 인류가 함께 정말 어느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4월 달에 이제 책방언니 1주년 됐다고 막 좋아하면서 제가 작은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린 거는 뭐 다들 걸렸었으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지금도 너무나 생생한데, 8일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그 밤에 막 그 불안이 엄습하면서 불면증으로 그때부터 한 2달 정도를 제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불안이 엄습하기를 시작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또 너무나 우울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막 저한테 닥치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근데 그렇게 제가 그 불면과 불안과 우울과 그런 무슨 3종 세트 같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이를테면은 제가 일상적으로 할 수 너무나 잘하고 좋아했던 살림하고 밥하고 집안일 하는 거, 책 보는 거, 심지어는 카톡을 보내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어떤 판단이 흐려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저 역시 또 세대가 세대인 만큼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다들 가서 치료를 좀 받으라고, 약을 좀 먹으라고, 그렇게 잠을 못 자면 하루에 제가 2시간도 채 잠을 못 잤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말을 듣기가 겁이 났어요. 뭔가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시작하고 약을 먹기를 시작하면 뭔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뭔가 나는 정말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 같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또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쉽사리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선뜻 마음이 나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저 때문에 또 가족들이 너무나 괴롭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을 정신과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급기야 정말 가야겠다 생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를테면 저 정신과 치료 받고 약 먹고 있어요,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 씨도 국민 우울녀로 커밍아웃 했잖아요. 커밍아웃이 별일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제가 그런 치료를 받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고, 뭔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 그러지 말라고, 안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가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저는 좀 잠을 잘 잘 수가 있었고, 잠을 좀 자기 시작하니까 그런 어떤 극심한 불안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를 막 힘들게 했던 이를테면 그런 거 있죠. 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고 이럴 때 뭔가 내가 의지가 너무 약한 사람 같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너무 나약한 사람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거를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어떤 생각에 또 다른 죄책감 아닌 죄책감, 혹은 또 내가 뭔가 이런 식으로 나의 현실 도피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더 저를 많이 괴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정신과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진짜가 아니다. 그거는 증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처럼 들려줬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고 온통 세상이 뭐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한순간에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곧 남편도 뭐 직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도 뭔가 멀쩡히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세상이 다 망해버릴 것 같고 그런 막 그 불안한 생각들이 저를 늘 엄습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거는 증상이다. 당신이 지금 극심한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무기력함을 겪의 어떤 그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저한테는 숨을 좀 쉴 수 있고 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상이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거는 반드시 좋아질 거고 치료가 될 거야. 어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시라도 어떤 불안이나 불면이나 어떤 우울한 생각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무기력한 어떤 그런 상황이 2주 정도 지속이 되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반드시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하시고, 약도 드시면 훨씬 더 치료가 빨라질 수 있고, 많이 좋아지실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약도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던 약이 지금 이제 한 알로 줄었는데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거,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한테 또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다시 책방 언니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이게 정말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누군가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잠도 잘 수가 없어지고 그래서 먹을 수도 없어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이 지금의 어떤 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빛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 감사함이, 그 감격함이 제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누군가가 또 주변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이상해졌다. 뭔가 되게 우울해지고 사람이 되게 부정적이 됐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해진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사람도 그런 정말 뭐 불면이라든지 어떤 불안이라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병으로 앓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 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뭔가 저 사람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근데 괜찮아질 거야 하고 뭔가 응원해 주실 수 있고 그렇게 좀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갱년기니까 이래저래 몸도 안 좋아지고 마음도 실질적으로 어떤 증상적으로가 아닌 상태에서도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거든요. 허무감이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주변에서 뭔가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쉽게 떨쳐버리고 더 건강하게 또 힘을 내서 우리의 일상을 정말 빛나는 일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소중한 일상들을 조금 더 빛나게, 더 반짝반짝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